네, 한 주간 취업 이슈에 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취업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 랭크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맡고 있는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의 정주혜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그동안 예. 좀 많이 바쁘셨죠? 네, 좀 상반기 공채에 대비해서 네. 저희도 덩달아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잔매거진의 기둥과도 같은 분입니다. CDC 취업 컨설팅 류정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멘붕, 광탈 울고 계시죠? 하지만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해서 꼭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홍보직을 위한 취업 전략입니다. 네. 홍보 분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홍보 분야 취업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좀 조사 결과를 살펴보죠.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저희가 한번 여쭤봤더니 최근에는 아무래도 쌍방향 소통이 중요해지면서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언론사를 통해서 기업이라든가 제품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만을 뿌렸다면은 최근에는 고객들과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바로바로 그들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SNS,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을 잘 다루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높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 같은 새로운 홍보 채널이 생기면서 홍보 직무도 이제 더 하는 일들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뭐 홍보 직무는 거의 불필요한 업종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업종에서 예. 다 홍보 직무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중에서도 채용이 유독 많은 업종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광고, 홍보, 전시 분야 업종에서 채용이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 은행이라든가 보험, 증권, 카드사 분야, 그리고 백화점, 유통, 도소매, 교육, 유학, 학원, 그리고 포털, 콘텐츠, 커뮤니티 분야 순으로 채용 비중이 높았습니다. 네, 네. 뭐 대부분의 업종에서 홍보 직무를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기업의 홍보 직무에 취업을 한 합격자들의 스펙에 대해서도 네. 조사를 해 오셨죠? 네, 네. 이제 뭐 구체적으로 토익 점수 얼마, 학점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좀 학생들을 선호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홍보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직무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인턴십 프로그램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준다거나 특히 홍보대 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은 좀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대학에서 광고, 신문학, 또 방송학, 홍보학 관련된 전공자도 우대하는 편이고요. 네. 하지만 해당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대학대 홍보학 개론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등의 수업을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스펙을 좀 알려드리자면 최저 학점이 3.4점 정도, 네. 그리고 최저 토익 점수는 710점 정도 맞은 분이 대기업 홍보직으로 입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최저 스펙 커트라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보 분야 채용할 때 학점이나 토익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학점은 그다지 이렇게 큰 중요도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토익 점수보다는 토익 스피킹, 즉 이제 회화 점수를 많이 따지고 있고요. 또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도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네. 일단 홍보라는 직무 자체가 그 이제 해외 기사라든지 이런 걸 직접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해외 기사를 번역해서 우리 걸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리딩이라든지 라이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전에 우리 정주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학점 이런 학문 전공보다는 다양한 경험이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져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이제 다양한 경험이라는 게 본인이 어떤 그 교내외 방송국 활동이라든지 또는 신문사에서 기자 활동을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홍보 블로그를 직접 본인이 운영을 해봤다라든지 기업의 홍보 서포터즈 활동을 해봤다든지 또는 홍보나 광고 관련된 공모전에 뭐 참여를 해봤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어필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인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지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홍보직으로 채용하고 싶은 신입사원 유형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 조사는 실제 면접관으로 참여하신
참여하신 분들에게 직접 한 600명 대상으로 여쭤본 그 질문인데요. 네. 뽑고 싶은 신입사원 유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여쭤봤더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보고 배우려는 사람이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홍보 담당자의 아주 사소한 실수가 때로는 기업 이미지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실수에 관대하지 못한 직무 분야가 바로 이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인간미가 넘치고 싹싹하고 예의 바른 사람보다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뭐 간단한 교육도 있을 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일을 하게 될까요? 예, 일단은 이제 홍보라는 거를 러프하게 봤을 때는 그냥 홍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홍보라는 건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CPR, 즉 기업 홍보. 기업 홍보라는 거는 보통 영업 마케팅 직군이 아니라 이제 보통 일반 대기업에서 경영 지원 직군 산하에 있는 네. 기업 홍보, 뭐 사회 홍보팀, 사내 홍보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쪽에서 하는 게 이제 기업 홍보 CPR, 커퍼레이트 PR 쪽이고요. 또 하나가 두 번째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쪽에 있는 마케팅 홍보입니다. 네. 일단 기업 홍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이제 언론 홍보라든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IR, 그 투자자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대상으로 하는 홍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그 지역 사회하고 어떤 그 유대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그런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사보 제작 같은 사내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입사를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바로 그 자기네 그 회사에 대한 모든 부서 현황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대외적으로 우리 회사와 관련된 업종 그런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을 많이 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홍보 같은 경우는 가자마자부터 일단 제품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기네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어떤 컨텐츠 등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각 지역별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프로모션 기법 등을 배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홍보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업무 능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네, 이거 역시 이제 면접관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 네. 여쭤봤는데요. 아무래도 홍보 직무는 다른 직무보다는 그 기획서라든가 보도자료 같은 문서 작업을 하는 그 업무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워드 등을 잘 다루는 MS 오피스 활용 능력이 뛰어난 신입사원을 뽑고 싶다고 대답을 했고요. 물론 입사를 하시게 되면 이런 능력들은 선배들이 가르쳐 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은 좀 숙지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SNS를 잘 다루는 능력, 그리고 공모전 수상 경력자, 또 외국어 실력 우수자를 뽑고 싶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업무 능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능력들을 어떻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좀 잘 담을 수 있을까요? 그냥 다양한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나열식으로 소개를 하게 되면 네. 그거는 좀 탈락 사유가 큽니다.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말을 지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걸 홍보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는지 그 계기부터 제대로 나와야 되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어떤 프로세스를 했고 각 프로세스별로 어떤 어려움에 난관에 닥쳤었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 부분들이 나열식보다는 차라리 한 가지 사례를 갖고 거기에서 하나하나씩 찾아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SNS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본인이 뭐 참여를 했거나 했을 때에도 주 타겟층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타겟층 대상으로 해서 어떤 언어나 용어들을 활용을 해가면서 썼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지원자들이 이제 대기업들을 좀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죠. 예. 네. 사실 대기업에서 이제 홍보직을 뭐 기업 홍보를 뽑는 인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쪽도 일반 영업 쪽보다는 훨씬 적게 뽑기 때문에 곧바로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의 홍보직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네. 보통 광고 대행사가 있듯이 홍보 전문 대행사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뭐 에델만 코리아라든지 그다음에 KPR, 프레인, PR1 같은 그런 대형 그 홍보 전문 에이전시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인턴이라든지 계약직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나중에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전문 에이전시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추천해 주신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우리 취준생들 어떤 준비가 꼭 필요할까요? 예, 일단 뭐 여기 나와 계신 잡코리아도 계시지만 잡코리아라든지 네. 또 뭐 다양한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있고요. 또 외국계 그 PR 대행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 정보는 사실은 그 국내 포털 사이트도 나와 있지만 피프렌잡이라는 외국계 전문 그 취업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여러분들이 그 인턴 채용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계약직 채용 같은 거를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뉴스라든지 SNS라든지 다양한 매체 홍보 기사를 유심히 좀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똑같은 기사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9시 뉴스에 나올 때 기사랑 일반 페이스북에 올려지는 기사가 같은 어조로 나오게 됐을 때에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틀려지게 되겠죠. 보는 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는 수요층에 맞게끔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취업준비생들께서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스킬적인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데이터 활용, 그다음에 검색 능력,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가공하는지 이런 부분과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학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보하는 보도 자료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잘 쓰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취업을 하셔서 선배들로부터 열심히 배우고 자꾸 연습을 하시면 이제 실력은 늘게 마련인데요. 네, 근데 그 밖에도 그 보도 자료를 작성을 해서 언제 또 이걸 어떻게 배포할지 좀 고민을 해보는 단계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주변에 뭐 크게 히트한 제품이 있으면 그거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제품 브랜드가 알려지기 위해서 뭐 홍보팀에서는 어떤 보도 자료를 썼고 뭐 런칭 이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알렸는지를 역추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홍보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량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하나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그 홍보라는 그 직무에서 글을 쓰는 거는요, 그냥 네. A에서 B로 그대로 옮겨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담겨 있는 숨은 의미를 찾아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컨텐츠를 스토리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쌍방향으로 해서 서로 간에 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어떤 기사를 동일한 기사라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지 그런 스토리화해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홍보 관련 보도 자료를 작성하기 앞서서 언제 뭐 공개를 할 것인지 기획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기사 작성에 대해서도 노하우 짧게 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급적 사실만을 간결하게 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자칫 너무 과장되거나 또는 감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그 보도자료에 실리게 되면은 오히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거는 과장 광고다라고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핵심만을 좀 간결하게 쓰시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경제지라든가 일간지 두세 개를 꾸준히 정독을 해보시고 계속 기사를 읽어보시면 보도자료를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구나 하고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홍보 직무를 희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취업 전략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올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홍보직이 참 매력적인 직무는 맞는데 안타깝게도 그 채용 규모가 워낙 작은 네. 곳이라서 네. 아마 올 상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기업 홍보직으로 정통법을 통해서 입사를 하시기를 좀 꿈꾸기보다는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작은 중소형의 그 홍보대 행사에 들어가셔서 2, 3년이라도 경력을 쌓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류정수 대표님께서도 꿀팁 하나 더 전해주고 가셔야죠. 네, 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좋은 얘기 다 해주셨는데요. 작은 소형 PR 대행사를 들어가다 하더라도요. 최소한 근속연수 3년 이상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헤드헌팅을 하면서 느낀 점이 사실 대기업에서 중소 그 PR 대행사 사람들을 많이 그 뭐 주인급이나 대리급으로도 많이 뽑아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년 사이에 회사를 두 군데 옮겼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고.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잘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박봉이라도 한 회사에서 최소한 3년은 꼭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뭐 군대에서도 3년 버티던 시절이 있는데 아무튼 현실적인 꿀팁까지 감사드립니다.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의 정주희 과장님 그리고 유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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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